뭘 시작하면요 고민에 푹 빠지시는 분들 너무 많지 않으세요? 선택장애,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 살다 보면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중하기만 하고 실행력은 제로 아니야? 이런 의심을 우리 자신에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행착오야말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고요.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퍽 하고 그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 꼭 챙기셔야 돼요.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린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존 크럼볼츠라는 스탠포드의 심리상담 교수죠. 그리고 라이언 바비너 크럼볼츠 교수랑 스탠포드에서 인생 성장 프로젝트라는 걸 같이 추진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을 내세요. 영어로는 Fail Fast, Fail Often 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게 스노우폭스 북스라는 곳에서 출간이 됐는데요. 2022년 8월에 출간이 됐는데 제가 9월에 이 책을 샀거든요. 벌써 3쇄가 나간 거예요. 책이 엄청 팔려 나갔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패를 두려워해서 우리가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에 걸린 사람처럼 그래서 실제로는 실행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실을 정말 많이 겪는다는 걸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이런 제목을 보고 턱 하고 책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제게 이 책을 좀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 요청에 응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받아보고 이 책은 반드시 내가 소개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읽기 수월하고요.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고 이 메시지를 잘 소화해서 우리가 조금 실행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유부단하고 항상 고민만 하는 우리의 성격 좀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것이죠. 또요, 이 책은 꼭 이론을 막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하려고 한 책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스탠포드에서 한 인생성장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의 경험을 살려서 그 경험담을 부분적으로 삽입하면서 쓴 책이라서요. 읽기가 아주 수월하고 생생하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굉장히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는 예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텟 올랜드라는 사람하고요. 데이비드 웨일런이라는 사람이 예술의 두려움이라는 책을 썼대요. 사실 저는 이 책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저자들이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컨대 이런 겁니다. 도예 공예를 하는 선생님이 실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했답니다. 학생들한테 도예로 만든 결과물의 질을 평가할 거야 하고 도예 공예를 한 팀에는 시키고요. 또 한 팀에는 도예 공예의 결과물의 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할 겁니다 라고 기준을 주고 도예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 두 팀으로 나눠서 도예를 시켜봤더니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금방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학생들의 작품 안에서 정말 예술적으로도 가치 높은 작품들이 나왔고 일단 작품 수가 엄청 나왔겠죠. 그런데 질적 평가를 하겠다는 선생님의 지침을 듣고 도예 작업을 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작품이 전혀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학생들은 이 도예를 어떻게 하면은 최적의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만 하다가 작품을 한 점도 만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양을 많이 만들려고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양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의 감각이라든지 또는 표현 기법이라든지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이라든지 또는 작업을 하면서 손을 움직이고 눈을 움직이고 머리를 움직이다 보니까 더 기발한 발상이 그 움직임 안에서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더 좋은 도예 작품이 나왔던 것이죠. 이런 것을 제가 다른 영상에서 deliberate practice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여기에 내가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손을 잡아서 돌리면은 마감이 굉장히 매끄러워지네. 뭐 이런 디테일들을 실제 실행을 하면서 의식을 하게 되고요. 그 의식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는 거. 이걸 deliberate practice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의식적 실천, 의식적인 연습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술 능력을 키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시행착오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행위 패턴은 이런
deliberate practice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술 능력도 높이고 결과물도 더 좋은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확 넓혀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제일 앞부분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민보다는 실행을 먼저 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예를 통해서 아주 절절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요, 인기 작가 앤 라모트의 글을 여기다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실행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정말 엉망진창인 초안을 써보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에요. 정말 엉망진창인 초안을 쓰면 두 번째 안은 더 좋아지고 세 번째는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다 쓰고 나서야 자기가 무엇을 쓴 건지 깨닫는 작가들이 대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쓰고 싶은지,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갈지 몰라도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아 단어들을 짜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스토리 전개 방향을 비로소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들은 보통 미리 다 구상을 하고 상당 부분 조탁을 해서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앤 라모트는 자신의 실제 글쓰기를 표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서 그냥 먼저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 쓰는 과정에서 생각도 정리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쓰고 싶은지가 글을 쓰면서 더 명료해지고 이런 경험을 자기는 하고 있고요. 글쓰기 하는 모든 분들 이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이것의 반복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훌륭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인지공백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메모해 놓으시고 한번 기억해 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민을 한다. 고민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가서 아주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래에 대한 추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그것을 해보는 것과 비교할 때 이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실행을 해보는 것보다는 덜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아무리 조밀하게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인지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론 체계입니다. 자, 이 인지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고 실행하고 그 사이에서 인지공백을 메우고 또 계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계획과 실행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에서 큰 계획을 세워야 인지공백을 최소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인지공백 개념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부감 없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민 없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것만 한다는 걸 뜻해요.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민과 계획이 많은 사람들은 이 인지공백 때문에 안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삽입을 하게 되고요. 혹시 적극적으로 그것을 새로 하려고 생각을 하더라도 뭔가 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할 가능성도 아주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새로운 것을 하고 살아가려면 이 인지공백 때문에 우리는 조금 계획하고 과감하게 실행하고 조금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책은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적용해 봄직한 그런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자기계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성실한 자기계발자들은요, 정말 중요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실패할 용기를 갖지 않으면 자기계발만 계속하게 돼요. 자기계발을 해서 자신의 능력이 꽤 이미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계속되는 자기계발뿐이에요. 이 자기계발이요,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활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한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기 것이 된 자기계발의 내용이 그 다음 수준의 더 높은 수준의 더 어려운 수준의 자기계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책 보고 공부하고 글쓰기만 하는 자기계발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자기계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제 영상 많이 봐주시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자기계발 플러스 구체적인 몸 움직임을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해볼 것이다. 이렇게 한번 결심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용적 실천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무엇인가를 실행해보면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또 조금 계획해서 또 실행을 해보면 또 깨달음이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실행한 것을 생각해보고 수용하고, 실행한 것을 생각해보고 수용하고,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큰 일들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점점 더 개발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을 말을 바꾸면 작은 성과를 모아서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요, 고민하고 계획 세우고를 주로 하고 실행을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부정적 기운이 우리 몸을 휘감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감각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행동입니다. 두려움 대신 행동하고요. 나는 준비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용기 있게 그것을 실행하시고, 그러니까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부정적인 미래 판단,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요. 이 행동이 반복됨으로써 우리의 실천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 즉 낙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삶을 개척해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뜻하죠. 책 중반에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는데 정말 확 와닿는 말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즐긴다. 이것저것 만져보고 찔러보며 끊임없이 질문한다. 나름대로 실험을 통해 그렇게 세상을 배워간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앞서 스스로 충족할 능력이 되는지,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로에 필요한지를 묻지 않는다. 단지 호기심을 행동에 옮길 가장 빠른 방법을 찾을 뿐이다. 여러분들 너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와 아이들은 너무너무나 다르고요. 이 아이들의 실천을 통한 습득 방식을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개척해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성인이 돼서 교육을 받는데, 이때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바로 실천하는 학습법, 이것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화된 교육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가장 나쁜 교육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 수긍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의문은 남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렇게 조금 생각하고 바로 실행하고 조금 생각하고 바로 실행하고 하면 너무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 찔끔찔끔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부분은 뭔가 과학적인 설명보다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손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에서 느껴지는 자기 삶의 어떤 경향성 같은 거를 놓치지 않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방향성을 놓치는 너무 여러 가지를 찔끔찔끔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시행착오도 좋지만 방향성을 잃으면 큰일인데 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냥 시행착오를 과감하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인가 경향성을 발견해내고 자기 인생에 가장 적합한 목표 설정 등등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그 부분은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책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의심해서 시행착오를 하려고 하지 않는 용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행을 앞에 두라는 강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은요, 사실은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실행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실행을 통해 제대로 된 나다움, 제대로 된 나의 꿈을 찾으세요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도 역시 실행을 통해서, 아까 제가 deliberate practice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행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몸에 붙이고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목표가 형성되고 그것을 또 실행함으로써 새로운 능력이 붙고, 이 경험들이 하나의 경향성을 가짐으로써 우리 인생의 큰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존 크럼볼츠 교수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듣고 어떠셨어요? 이 책 일독 권하고요. 이 책을 그냥 읽으시지 말고요. 읽으면서 자기에게 적용할 중요한 실천 메시지들을 조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모해 두신 걸 책상 위에 두고요. 우리가 고민을 할 때면 이 메시지를 보셔요. 아, 고민 아니지. 조금 생각하고 분석하고, 조금입니다. 과하게 하면 분석하다가 그 일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고 조금 분석하고 바로 실행하고, 이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 도입해서 더 이상 고민만 하고 어두움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우리 삶에서 좀 몰아내고 살아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듣고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과 바로 실행하는 것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태도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자기식 노하우를 갖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인 댓글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